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종목인 삼양식품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현재 코카의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 중 구독자께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이 허락하면 분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삼양식품의 종목 점검 시작합니다. 네, 구독자 신청 종목 분석 첫 번째 시도라서요. 제가 정확한 포맷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종목 상담을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는 1부 기본적 분석, 2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두 편에 나눠서 해드리는데요. 구독자께서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종목 분석을 할 때는 그 둘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축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서 좋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양식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면을 생산하는 그런 식품업체죠. 삼양식품과 또 경쟁사로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이제 삼양식품이 그 중에서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농심이죠. 농심과 비슷한 시기로 아마 역사적으로 가는 것 같은. 제가 정확한 그 시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아주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라면. 라면 정말 많은 분들 드시잖아요. 그 라면에 대한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한번 실적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우선 삼양식품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연간 실적을 쭉 보면 2019년은 이미 지났고요. 2019년, 2018년, 2017년 이 모두를 보시면 19년, 18년, 17년 아이고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지금 2019년, 18년, 17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고 EPS 매출액인데요. 영업이익, EPS 매출액인데 2018년, 17년, 18년, 19년 모두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실적 발표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마크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컨센서스보다 전부 다 실적 공개는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2020년도 그렇게 된다? 그런 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회사의 컨센서스에 비해서 실질적인 실적은 조금 더 낮게 나온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우리가 실적을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2020년 영업이익은 1066억을 기대하고 있고 EPS는 11,021원, 매출액은 6,67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년 2019년 대비 약 34%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인 전년 대비해서 성장액,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76억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EPS는 4,384원 더 늘 것 같고요. 매출액은 한 409억 정도 조금 떨어지는. 여기서 409억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작년에 5,436억에서 6,671억을 늘었지만 정갑이,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의 정갑이 대비는 409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저는 5대 3대 2로 비율적으로 다 전체를 다 총계한다 그랬죠.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은 제가 다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서 50대 30대 20으로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 절대 상승률도 10%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올해의 성장은 정말 좋게 전망되고 있고, 사실상 또 1분기, 2분기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 삼양식품이 실적이 되게 좋아서 조금 이따가 제가 분기별 볼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좀 떨어지죠. 4% 정도, 4%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22년은 2021년 대비 12%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OE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는 25.72, 그 다음에 내년에는 21.09, 내후년에는 19.54. 20%대의 ROE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10% 이상의 ROE를 좋게 보잖아요. 10% 이상이면 그 성장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 이익이 충분히 많이 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2021년, 2022년으로 갈수록 ROE가 좀 줄어들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전망이기 때문에 이걸 뭐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망을 보고 많은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률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4%가 되고, 그죠? 내후년은 물론 12% 다시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2021년은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실적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평가 부분인데요. 2020년 올해는 0.37이에요. 그리고 2021년은 2.24인데요. 이 가치평가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PER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의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그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0.5 밑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1 정도 되면은 뭐 적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1보다 높으면 조금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0.37이니까. 하지만 내년 PER을 예상치를 가지고 그 실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2.24니까 꽤 높은, 1보다 높으면은 고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24면 제법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 상황은 조금 고평가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 돼요.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 되거나 아니면 PER이 많이 떨어지면 되거나 그러면은 다시 가치평가가 0.5 미만으로,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가치평가 부분이고요. 주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기다 마크 해놨죠. 주, 월, Q는 이제 분기별이고요. 연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확인하고 그냥 여기 기본적 분석할 수 있는 기록에다가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건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현재 주간으로 볼 때, 월간으로 볼 때, 또 분기별로 볼 때는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연간 상태는 아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딱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지금 점점 주봉에서 월봉, 주간에서 월간, 그리고 분기별로 가면 갈수록 점점 파래지는 기운이 어떻게 된다? 점점 장기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이 푸른 색깔이,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그 추세의 힘이 지금 이제 점점 연간까지도, 그러니까 벌써 분기도 아직 파란색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점점 파란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간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것도 더 많이 떨어지면 연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연간조차도 파란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법 많이 하락을 해오고 있다. 지금 벌써 분기별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동안 삼양식품의 주가가 잘 갔다고요. 잘 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추세적인 데이터에서 조금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잠깐 보면요. 분기별도 뭐 연간과 뭐 이제 연간을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1분기, 2분기까지는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참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1분기도 서프라이즈, 2분기도 서프라이즈 다 지금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아까 연간에 볼 때는 2018년, 19년 계속 그 실적 전망보다 실질적인 그 수치가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더 떨어진 상태로 나왔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1분기, 2분기 전부 다 실적 전망보다 더 높은 실질적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72% 급성장했고요. 2분기도 35%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3분기 이제 7, 8, 9 이렇게 3개월이죠. 이게 이제 아마 다음 달까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 3분기는 지금 한 17% 정도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을 작년 동기 대비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는 25%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YOY로 보시면은요, YOY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에 좀 지우고요. YOY로 보시면은 현재 35% 정도, 35% 정도가 현재 누적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현재까지 실적 발표된 실적 전망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는 올해 4분기까지 실적 전망이 나왔거든요. 분기별로 보면.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는 실적 발표된 상태고 3분기, 4분기는 전망이잖아요. 그 네 가지를 합쳤을 때 약 35% 정도 전년 대비 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연간이랑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연간도 어떻게 되어 있냐? 연간은 34%입니다. 그죠? 연간은 34%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분기별로 보나 연간으로 보나 그 실적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간 실적 34%를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눈으로 잘 띄게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요.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은 지금 2012년부터 지금 데이터를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선 색깔에 따라서 영업이익, EPS, 매출액, 저가, 주가, 고가 이렇게 되는데요.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이 주가가 연간의 기준, 그러니까 항상 연말의 기준으로 이제 종가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가는 쭉 2012년부터 쭉 현재 상승세를 타다가 2018년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2018년에. 그죠? 큰 폭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18년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아무리 제가 찾아도 실적상으로는 그 해답을 제가 못 찾겠어요. 왜냐면은 2018년에 실적이 안 좋았으면 떨어진 게 이해가 되는데 2018년도 물론 컨센서스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났던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뭐 저기 실적 전망으로는 거의 뭐 2017년 대비 4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막상 까보니까 21%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21%도 성장을 하긴 한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대를 30%, 40%대 심지어는 60% 구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높게 전망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확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충격받은, 쉽게 말해서 어닝 쇼크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뭐 면밀하게 그 2018년에 해당하는 그 주가를 좀 봐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실적만 가지고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만약에 영업이익이라든지 EPS라든지 또는 뭐 매출액도 같이 떨어졌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치는데, 물론 조금 성장이 둔화된 건 있긴 한데요. 성장성이 조금 둔화된 게 있긴 한, 특히 이제 매출액이 조금 둔화됐던 부분이 있었죠. 2018년에. 그래도 뭐 더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졌던 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2017년에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2017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던 해가 아닌가, 2018년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2017년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를 보면 확인이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올라간 기울기로 그만큼 내려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은 조금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고점을 이렇게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극복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2019년도 조금 2019년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2019년 실적을 보면 45% 올랐잖아요. 그죠? 올해는 이제 34%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를 갈수록 2019년부터 2020년, 2021, 2022 해를 갈수록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의 실적 전망이에요. 내년의 실적이 한 자리대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 2021년이 조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죠? EPS도 좀 많이 꺾였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제법 평평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실적적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은요.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은 자,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 현재 이 삼양식품은 총 5군데 기관이 실적을 추정하고 있어요. 제일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을 낸 곳이 카카오페이 증권, 여기서 14만 원을 적정 주가로 보는 이제 리포트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뭐 대신증권, 키움 이런 식으로 거의 뭐 8월달 7, 8, 9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리포트 보고서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10월 12일 날 발표된 건 여기 이제 리포트 요약이 없는데 9월 18일 걸 보면은 묵묵히 가는 마이웨이 뭐 이렇게 해갖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만원 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리포트를 한 번씩 읽어보면 삼양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정리 잘 되는 데이터들을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이제 쭉 보니까 뭐 특별한 뉴스는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이 불닭볶음면 그걸 이렇게 좀 개발했던 김정수 그 사장님이 원래 이제 회장님 부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회장님의 부인이었던 김정수 사장이 이제 이 횡령 사건에 휘말려 갖고 왜 이제 사장직을 그만뒀었잖아요. 그만두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사장으로 복귀했다는 뉴스가 한 2, 3일 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너의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된다, 뭐 이렇게 도덕성이 안 좋은 분이 다시 사장으로 온 게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삼양식품을 이렇게 많이 성장시킨 불닭볶음면을 지휘했던 김정수 사장이 돌아왔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항상 논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상공장 건설에 대한 소식, 이제 이 상공장이 이제 건설되면은 더 많은 캐퍼시티가 확보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생산량을 조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죠. 점점 생산 시설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또 다른 한 단계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준비의 수준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테마를 점검해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관리하는 테마에서 이 라면 쪽 원래 테마가 있긴 한데요. 저는 지금 그 테마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은 계속 테마가 별로 실적이 안 좋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가고 있는 테마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뭐 비슷하게는 지금 음식료 업종들을 다 살펴보면 지금 다 좋지 않아요. 음식료들이. 음식료들 뭐 음식료 제과라든지 또 음식료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고, 단 하나 이제 음식료 수산식품이 조금 그 추세가 있긴 한데요. 그 외에는 지금 사실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라면 쪽도 많이 안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종이나 테마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적정 주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양식품의 주봉 화면입니다. 삼양식품의 주봉 화면입니다. 지금 좀 시스템이 느리네요. 자, 어쨌든 보시면은 삼양식품이 올해 뭐 2월, 3월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왕차장 박살났을 기간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3월 중순, 그러니까 4월 초부터는 이제 다른 기업들, 다른 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잘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양식품이 주가가 참 잘 나갔어요. 되게 잘 나갔죠, 그죠?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뭐 몇 해 전으로 거슬러 가도
좋은 분위기 속에 이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죠?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적정 주가를 제가 이제 선을 계산을 해서 지금 걷게 되는데, 적정 주가는 제가 관리하는 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정 주가를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2018년, 19년 쭉 이렇게 적정 주가를 내고 그 적정 주가를 쭉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적정 주가를 이제 이 차트상에 그려보면 올해는 2020년, 2021년 올해와 내년의 데이터,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얼마냐면 실질적으로 11만 5,542원 올해의 적정 주가였고요. 그 다음에 내년의 적정 주가가 조금 더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이 두 가지가 이제 올해와 내년인데요. 11만 8,484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와 내년의 적정 주가는 이미 6월달, 7월달에 벌써 도달을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2022년의 적정 주가가 13만 3천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13만 3천 원으로 보고 있는데 13만 3천 원도 이미 6월 7일 도달을 해버렸어요. 2022년까지 끌어와야 2022년의 실적을 끌어와야만 적정 주가가 이제 이렇게 사용될 만큼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5월달, 6월달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삼양식품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가 되었다고 할 만큼 많이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올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다시 조금 저평가로 내려갔죠. 0.3 얼마대로 떨어졌으니까요. 0.5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주가가,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가 올해 11만 5천 원인데 지금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10만 원이 오늘 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주가는 이미 전체적으로 보면 2020, 2021, 2022년이 벌써 거의 다 도달해버리고 다 써먹었다. 그 기운을 다 써먹었다. 물론 이제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을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고점 밴드가 있어요. 여기 저점 밴드가 있어요. 파란색은 저점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저점 밴드가 여기 있는 98,000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제가 다시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96,368원이에요. 지금 2022년에 실적을 끌어왔을 때 저점 밴드는 96,368원이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96,368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으로 싸다는 거예요. 2022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2년 후에 실적 전망을 끌고 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2022년 너무 멀다고 치고요. 그럼 내년의 실적 전망을 끌고 왔을 때 저점이 얼마냐면 85,732원이에요. 85,732원.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3, 4% 정도? 13, 4% 정도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내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삼양식품의 가격은 엄청나게 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려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뭐 주가가 안 좋거나 분위기가 안 좋거나 지금 매기가 붙지 않아서 그렇게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가격 이하 85,7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때는 정말 어떤 이해를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주식을 그 가격대에서 매매하신다면은 매수하신다면은 정말 싼 가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제가 밴드 선을 그어놨잖아요. 적정 주가와 하단 선을 그어놨는데 이 폭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폭이 쉽게 말해서 이 저점에서도 고점까지 봐도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의 변동성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40%밖에 되지 않는다면 정말 작은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물론 고점 밴드까지 친다면 지금 2022년의 고점 밴드는 21만 원까지 보거든요. 네, 지금 제가 계산된 거로는 거의 21만 원까지 본다고요. 아까 우리 기관들이 추정했던 게 얼마였죠? 한 15만 7,500원이었잖아요. 15만 7,500원. 네. 지금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15만 7,5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2022년의 데이터를 끌어왔을 때는 2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21만 원까지 간다는 것은 삼양식품이 주가가 6월 달에 6월 19일 주간이 사상 최고가를 냈거든요. 그때 가격이 14만 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4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보다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차트를 그 위로 올라갈 틈이 없어요. 예, 여유가 없어서 제가 선을 못 긋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고점 밴드는 18만 6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내후년에 고점 밴드는 2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고점 밴드까지 간다면은 이 확장성이 더 열려 있는 건 맞지만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점 밴드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적정 주가에서 올해 적정 주가는 정말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실적이 그렇게 크게 뛰어나게 많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삼양식품의 주가가 좀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저는 예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 그 적정 주가 선은 지금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그 주봉 차트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보스티안 그 보조지표가 있는데, 보스티안 보조지표는 세력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지금 8월 21일 주간에 데드가 나서 그때부터 계속 한 번도 골든을 못 내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건 그만큼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2주 정도는 연휴가 끼었었잖아요. 추석 연휴도 끼었고 한글날 연휴도 끼어가지고 영업 거래일이 좀 적어서 특별히 더 거래량이 적은 모습을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막 크게 막 추세를 돌리는 수준의 그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은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노란 이 선 있죠. 노란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12주 이동평균이거든요. 이 12주 이동평균선은 저는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 제가 위에도 마크가 되어 있지만 8월 22일 X라고 해놨잖아요. 예, 이 8월 21일에 해당하는 이 주간이 사실 저한테는 이 삼양식품은 매도,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이때를 좋게 보질 않아요. 왜냐면 이 12주선을 못 지키고 떨어지고 하방으로 나간다면 제법 그 조정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추세선이거든요. 일봉상으로 보면 60일선에 해당한다고요. 물론 정확하게 60일과 겹치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60일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요한 이동평균선,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됐다고 봐야 돼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일선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뭐 60이라든지 120, 240, 720, 1000, 뭐 우리가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이동평균선들 있잖아요. 그런 이동평균선을 많은 분들이 그 선을 중요하게 보고 그 선을 중심으로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지지선을 그냥 무시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 기술적 이 분석을 너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동평균선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주선, 노란 선, 이 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예 그 선 하나만 믿기 싫어서 노란 선 점선, 뭐 아래에 또 점선 있죠, 양쪽으로. 이건 이제 12주 고점이고 12주 저점의 평균의 라인이에요. 이동평균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점 이동이고 고점 이동. 그래서 약간의 밴드를 두고 있잖아요. 그 영역을 만들어서 조금 선 하나에 무너진 때 너무 잔인하게 자르는 게 싫어서 마음으로 약간 더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런 밴드 조금 폭을 두고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 폭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죠? 12주 저점 이동평균선마저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때를 되게 안 좋게 본다. 거기다가 위에 보스티안의 그 매매 신호까지도 매도로 떴단 말이에요. 뭐 여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지나가서 그런 말 누가 못해. 지나갔어요. 지나갔지만 그 차트를 이해하려면 지나간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서 또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야죠.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음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땐 정말 조심하고 대응을 해야지. 뭐 지나가 봐야 아는 거? 물론 지나가 봐야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이 된다면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물려 있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잠깐 볼게요. 네, 일봉에 잠깐 보면, 자, 일봉은 제가 이제 항상 일봉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지금 현재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어떤 상태인가, 세 가지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레벨업 구간, 레벨 다운 구간, 레벨 스테이 구간, 이 세 가지를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려요. 지금 삼양식품의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어느 구간일까요? 뭐 지금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대충 아실 텐데요. 지금 삼양식품의 구간은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삼양식품의 레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삼양식품의 레벨이에요. 현재 이 레벨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박스 안에 갇혀 있다. 저는 그걸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레벨 안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위로 간다면 이 레벨을 돌파해서 위로 가는 것을 저는 레벨업이라고 부르고요. 이 레벨 밑에 있는 밑에 최저의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레벨 다운으로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현재 있는 레벨 스테이지 전에 직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때는 바로 이게 레벨이었죠. 그죠? 여기가 레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레벨이었어요. 이게 레벨이었는데, 이 레벨은 무슨 구간이었어요? 레벨 다운의 구간이었죠. 지금 현재 레벨 스테이 구간은 여기인데요. 이 레벨 스테이 구간 좀 크게 키울게요. 예, 이 레벨 스테이 구간을 이전에는 레벨을 다운 시켰던 레벨 다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이제 그 레벨을 3등분을 저는 해요. 3등분을 해서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 계열로 제가 칠을 해놨는데요. 보통 레벨업이 진행된 이후에 레벨 스테이 구간이면 제가 노란색으로 보통 칠을 잘 하는데, 지금 좀 파랗게 칠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계속 추세적으로 레벨 다운, 레벨 다운, 레벨 다운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벨 다운하고, 그죠? 레벨 다운하고 어느 정도 스테이 시키고, 레벨 다운하고 어느 정도 스테이 시키고, 레벨 다운하고 또 어느 정도 스테이 시키고, 이런 걸 계속 지금 이어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벨 다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지지받고 이 레벨을 업을 하는 행동, 업을 하는 그 주가의 방향이 한번 나온다면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레벨을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레벨업의 모습을 보이고 스테이가 되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레벨업이 되고 스테이가 되면, 이건 이제 이 추세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던 삼양식품의 추세가 다시 돌아간다는 추세의 반전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단계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처음 단계인 거예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삼양식품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냐면, 만약에 정말 삼양식품을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 싶다, 또 더 추매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레벨 구간에서 가장 하단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이제 3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3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3층, 2층, 1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층에 가까이 올 때쯤에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든지 또는 신규 진입을 하신다든지 해보실 수는 있으세요. 얼마를 손절선을 잡고 이 레벨의 가장 저점 부분을 손절선을 잡고, 물론 이 손절선을 여기 잡았다고 해서 하루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정도는, 일봉 정도는 뭐 허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이게 어느 정도 복귀를 해줘야 돼요. 복귀를 해서 다시 안으로 도른다든지 했을 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날 또 빠진다? 이건 가차없이 손절한다 하는 원칙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고, 그죠? 하락한 건 사실이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바로 밑에 있는 2022년의 저점 밴드라는 거죠. 2022년의 입장에서 이 파란 선 밑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거죠. 물론 2022년보다는 2021년이 더 가까운 해이기 때문에 이 선이 더 중요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아예 지금 이때부터 잡으셔서 밑에 이 선까지, 그러니까 85,000원, 86,000원 구간대까지는 쭉 한번 버텨보면서 물량을 아주 분할로 천천히 매집해 가면서 나중에 천천히 반등할 그런 반등 구간에서 이익을 기대하면서 가시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삼양식품을 관심 종목에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재 계속 하락 단계를 보이고 있는 레벨 다운과 레벨 스테이를 반복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금 하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쯤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손절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이 밑에 구간에서 좀 더 버텨보다가 이 밑에 구간에서 오히려 만약 여기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매집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많이 보유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때 오히려 차라리 물을 타시더라도 이 구간에서 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물을 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는 제가 주간에서 하는 게 맞고 지금은 그냥 통과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볼린저 밴드 잠깐 보면은, 볼린저 밴드도 보시면 지금 계속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볼린저 밴드의 미션이에요. 하단을 맞았으면 그 다음엔 여기 있는 상단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하단 맞고 20일에 맞았고 떨어져서 또 20일에 맞고 떨어져서 또 하단을 맞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상단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20일, 이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 20일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20일 볼린저 밴드를 쓰기 때문에 20일 상단과 하단의 중간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하단을 맞고 그 다음 미션은 뭐라고 그랬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중간에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검문을 받아요. 너 어디 가니?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내려가. 이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땐 정말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치해가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는 정말 무섭게 이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볼린저 밴드 상에서도 지금 개선의 여지가 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탈피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최소한 21선이라도 벗겨내야 돼요. 21선을 벗겨내서 처음 한 번이라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만나야 돼요. 상단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떨어지겠죠. 그죠? 다시 떨어져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더라도 그때는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볼린저 밴드를 하단 맞고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락의 기운이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일목균형표도요. 지금 여기 위에 잔뜩 흐린 여기 이제 선행 스팬 2고요. 그다음 빨간색이 선행 스팬 1인데요. 잔뜩 흐린 의문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다 매물대예요. 이 의문을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의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뭐 어떤 방법으로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의문을 통과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매물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바로 선행 스팬보다 후행 스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후행 스팬이 여기 있는 노란 선이에요. 노란 선이 현재 가격 주가대, 그러니까 이 캔들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자체를 뚫고 올라가야 한다는 또 이게 하나의 저항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나 앞에 있는 구름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선행이냐 후행이냐의 차이고 또 이 가격의 현재 위치에,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각각 26일씩이에요. 그래서 52일을 가지고 지금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의 간격은 50일이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26일, 뒤로 26일이에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앞으로 그림자, 뒤로 그림자. 이 후행 스팬이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가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일목균형표에서 또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요. 일목균형표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후행 스팬의 위치가 이 구름대 밑에 있다. 이 구름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구름대 있잖아요. 이 구름대보다 밑에 있다. 그리고 가격대보다도 밑에 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제일 밑이에요. 후행 스팬, 가격대, 구름 이렇잖아요. 이건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이다라고 봐야 돼요.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만나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삼양식품이 다시 턴어라운드의 기운을 찾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양식품을 너무 과감하게 매수에
관점으로 바라보고 뛰어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어느 정도 돌아서서 그래도 최소한 후행 스팬이 가격대 위로라도 자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가격대가 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아니면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가서 한번 시도하는 형식이라도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도 한번 만나준 모습이라도 보여줘야만 이제 삼양식품이 좀 정신 차리고 올라가려나 하는 생각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추세선이 제가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지금 제가 하얀 선으로 그어놨는데 뭐 추세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걷는 방법이. 저는 이제 하방일 경우에는 음봉의 고점과 음봉의 고점을 연속으로 이어서 추세선을 걷는데요. 상승일 경우에는 양봉의 저점과 양봉의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걷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뭐 누가 맞다 안 맞다는 이제 경험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고점을 음봉의 고점과 음봉의 고점 길이 연결해서 이제 추세선을 걷는데요. 지금 보세요. 추세선 아래 있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추세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추세선을 최소한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언제쯤인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충 예상하기에는 이게 막 치고 올라가면 10월 중순에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공방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인다면 뭐 11월 초 정도나 돼야 추세선하고 만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는 유효하다고 봐요. 아직은 매수는 유효한 자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봉상 이 추세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에요. 다시 주봉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주봉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는데요. 이게 피보나치 수요를 제가 그려놨거든요. 사실상 삼양식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4월 3일을 주봉상 매수 사인으로 봤거든요. 예, 4월 3일을 주봉상 매수 사인 봤기 때문에 그 매수 사인을 중심으로 사실상 이 선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68,200원. 네, 이게 맞아요. 예, 이런 피보나치 수요를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68,200이라는 게 지난번 출발의 저점이었는데요. 그 저점을 깨지 않았다면 주봉상으로는 아직 추세가 반전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그 형태에서 좀 깊은 조정이 나왔고 그 깊은 조정이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망했어 할 만큼 떨어지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도 제가 그어놨지만 이 저점 밴드들이 아마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큰 힘을 발휘하고 이 저점 밴드 밑으로는 정말 싸지는 거예요. 정말 싸지는 거예요. 차라리 매수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 밑에 하셔도 상관없다. 물을 타시고 싶으신 분이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밑에 하셔도 상관없다. 할 만큼의 위치인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추세가 안 좋은 상태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은 제가 그 추세선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을 벗겨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차트 잠깐 보시면 스토캐스틱 차트인데요. 스토캐스틱은 저는 에너지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참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토캐스틱 두 번째가 저는 이제 주간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살아 있어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상방을 하려는 기운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이 떨어질 기운은 아니다. 분명히 보이고요. 지금 일봉이체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다시 올라가는 힘을 받을 때는 주간이 본격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간다면 삼양식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더 이상 뭐 많이 떨어질 폭은 아니다. 뭐 기껏해봐야 앞으로 뭐 한 5% 정도,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2, 13% 정도 떨어지면 조정을 마무리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까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떨어져도 지난번 저점인 96,000원, 2022년의 저점 밴드 정도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또는 이번에 3분할했던 97,200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긴 해요. 그렇게 해서 턴어라인에서 올라가 준다면 제일 좋죠. 그때 따라잡으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상향하는 기운을 확인하고 또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쫓아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사가면서 물타기 하면서 계속 물량을 늘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봐.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주간 차트상으로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주간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수급은 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점점 주가는 떨어지는데 계속 개인들이 점점 더 사고 있어요. 결국 개인들이 매물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을 올렸던 그동안에 삼양식품의 가격을 올렸던 주 세력들은 주로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었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인 행세를 했는데 걔네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하락하는 모든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개인들은 결국 전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헤이킨 차트라는 걸 저는 보는데요. 헤이킨 차트 일봉 주봉을 보는데요. 헤이킨 차트상 일봉은 이미 또 최근에 또 다시 매도 사인이 났었고요. 10월 12일부터 매도 사인입니다. 지금 4일 연속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신에 이제 주봉은 조금 이 막으려고 지난주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다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릴지는 계속 하방의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저는 삼양식품이 조금 더 조정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거죠. 안타깝게도. 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원래는 이제 1부, 2부를 나눠서 거의 한 영상당 뭐 짧게는 30분, 많게는 40분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지금은 이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46분이 지금 됐네요. 46분이 됐는데도 다 해결이 다 안 됐어요. 더 설명할 게 많은데 더 이상 영상이 간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 지칠 것 같고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도 아마 지금 되게 긴 영상을 보신 건데요. 더 이상 하는 거는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삼양식품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삼양식품을 설명을 그만드리고 그냥 종합적으로 볼 때 너무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그 바닥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정 크게 받았어요.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왔다. 왜? 2021년, 2022년 실적이 성장성이 분명히 있어요. 나쁘지가 않아요. 단지 내년에 2021년에 조금 그 성장성이 적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선반영했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죠? 2021년이 되면 2022년의 실적을 끌어오면서 오히려 내년에 그 주가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가를 대응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전망만 하면 위험해진다니까요. 영상이 길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또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는 힘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